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1월 11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본 강의는 물리치료사 협회 초청 특강 내용입니다. 음질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치료라고 하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리치료가 어떤 건지? 심리치료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준다 라는 것이 심리치료거든요. 그러면 심리치료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턴가 이런 이야기 혹시 생각을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리치료를 지금까지 5년을 배웠던 10년을 배웠던 또는 그 활동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루는 대상은 몸이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환자는 몸이 아픈 사람일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당연히 허리가 아프니까 왔고 어깨가 아프니까 왔고 목이 아프니까 왔으니까 몸이 아픈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러 온 분 중에서 남편하고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부터 그러면 남편하고 못 살겠다 생각을 했습니까? 하면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을 하고 몇 년 지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 인간이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법도 모르고 또 시부모 시댁에서 처음부터 자기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속에 한이 많으세요. 제가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항상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남편은 의사예요. 본인은 음악을 한 사람인데 이 여성분은 능력도 있어가지고 레슨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남자를 다 이제 생활비를 대고 그렇게 지낸 거야.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류마티스. 나이가 30도 안 된 여성분이 류마티스로 시달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20년 이상 류마티스를 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다른 데서 받자고 할 정도까지 상황이 된 이분인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당장 느끼기에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화가 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가 남편을 진짜 버려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진짜 시부모는 그렇다고 자기를 제대로 그거 해주냐, 아들 의사라고 며느리 알기를 뭐같이 하고 며느리가 뭘 못하니 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진짜 좋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정엄마가 제대로 된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네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거라는 그 마음을 그거 그냥 맞춰주려고 엄마 마음에 드는 착한 딸로서 살고 싶다는 그로서 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어떤 게 그래서 가장 서운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 시댁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애를 키우고 이런 과정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남편이 조그만 병원을 개원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병원도 이제 웬만큼 자리를 잡고 병원 처음에 할 때는 본인이 나서가지고 모든 거 다 하고 환자들 음식도 잘 만들고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하셨다는 거. 그랬더니 이제 병원도 자리도 잡고 했으니까 내가 레슨은 이제 안 하고 네? 애가 중학교 될 때까지 레슨 하셨다고요? 그럼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남편이 병원을 한다 하더라도 빚도 많고 그리고 또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자기가 돈을 벌었대요. 근데 애가 중학교 1학년 되고 나서 이제 병원도 제법 잘 돌아가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이제 병원도 좀 안정됐으니까 나 레슨 안 하면 안 될까?
남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당연히 그만두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되긴 한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잖아. 경기가 또 혹시 나빠질 때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계속하면 어때? 와, 놀랬죠? 사실은 그 전에도 본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절뚝절뚝 하면서까지 레슨을 고물차 끌고 다니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은 의사한테 20년 이상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이 관절 안 좋아가지고 걷지 못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서 물었어요. 그럼 20년 내내 아파가지고 또 지났습니까? 그랬더니 꼭 그렇지는 않대요.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 동호회에서 지낼 때도 있었대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그랬더니 배드민턴 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생활하는 것 같고 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물리치료는 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네, 물리치료는 받고 있죠. 벌써 몇 년째 받고 있대요. 물리치료는 왜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아프니까 받죠. 받고 나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받고 나면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요 제가 사실은 저 물리치료하는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는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이런저런 답답하고 열받는 거 그 사람한테 막 털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든 생각이 물리치료사를 하시는 분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 라는 생각을 이제 들기 시작을 했죠. 사실은 이게 단순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하는 연구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하거나 해결하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아픔이라는 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마음의 아픔을? 내 마음이 찢어져요 이러면 와, 찢어지는 마음이 보여.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서 그죠? 그러면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심리 치료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이코세라피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또 한국에서는 정신치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정신과에서는 뭘 치료합니까 하면 뇌의 이상형,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예요. 근데 왜 그걸 뇌라고 하고 신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정신을 이루는 중추는 이 뇌거든요. 네, 그거는 정신과 의사가 믿고 싶은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제가 하는 활동을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탐색의 활동이고 그 탐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자기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아픔의 정체를 알고 그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심리 상담, 심리 치료의 에센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19세기, 20세기가 들어와서 의사들이 진짜 환자들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지만은 19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고 약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병에 대해서 인간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자기의 신체의 병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그 병이 나아지고 치료된다라는 그 효과는 과연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본연 가지고 있는 치유 영역,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그 치유 영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료받고 약 먹어가지고 대충 회복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런데 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받고 약 안 받고 지가 생활을 좀 똑바로 하고 깨끗하게 하고 양치를 열심히 하고 손발 잘 씻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7일이 걸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자기 아이가 이상한 것 같고 아이가 ADHD인 것 같고 아이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자기 애를 데려오는 것도 있고요. 뭐 자기가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 오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특히 자녀 문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본인이 아이 문제를 잘 모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뭐 심지어는 틱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럴 때 실제로 아이가 언제 틱 증세가 나타나나요? 이런 가끔요. 그게 아니고요. 애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게 나타나나요? 애가 뭔가 불안하고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애는 언제 불안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모르거나 애를 힘들고 불안하게 누가 만들겠어요? 네, 그걸 인정해야 돼. 이제 이랬을 때 그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 아이가 자기를 자해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았으면 엄마가 아이를 진짜 가만히 냅두는 마음으로 참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애를 지켜볼 수 있을 때 그거를 일주일 한 달만이라도 지켜볼 수 있다면 아이가요 나아질 확률이 70-80%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 뭐 오늘 상담 말고 또 뭐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또 상담을 받으면 뭐 그 다음에 이게 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장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낼 건가 보다는 이 정세가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으면 이걸 안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더 바라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뭐 일주일 안에 이게 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확률도 70-80%입니다.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를 피지컬 세라피스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카이로프랙티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카이로프랙티스 하시는 분들은 누구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샵을 오픈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나이팅게일이 그 크림 전쟁에서 실제로 전쟁을 해가지고 총알 맞고 폭탄 맞고 죽은 환자보다 거기에서 풍토병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오염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3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결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언론전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환자들을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돌봐주는 간호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된 학교에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로 만들어진 게 간호사라는 그 직업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진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이 분야 물리치료사가 실제로 한국에서 진짜 보사부 장관 라이센스까지 있는 직업이 됐는데 놀랍게도 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신기하지 않아요? 물리치료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게 의료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물리치료사를 의료보험 시스템에 집어넣는 그 상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 행위가 돼야지 의료보험에 들어가니까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이슈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검토해보고 파악해야 할 거는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더 잘 아느냐 하면, 저 친구가 하는 병원에, 그 병원은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이 물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통증 전문 클리닉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병원에서 그 친구는 원장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통증에 대한 연구를 한다 걸 아니까 이제 실제로 자기들이 치료를 해주는 이 통증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는 통증이라는 것이 근골격계나 신경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골격계에 있어서 근육이 긴장한다든지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든지, 저도 간혹 가다가 허리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이거는 내 몸이 나에게 뭔가 알려주고 있는 경고 반응이거든요. 야, 너 지금 요즘에 사는 게 그렇게 피미하게 살면 안 돼. 너 요즘 뭘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럴 때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몸이 그 위기 신호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내한테 알려주는 게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통증은 실제로 자기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내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랬을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있어서의 혼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한다는 자괴감,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뭘 해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무기력감, 불안. 얼마 전에 구하라라는 가수가 자살을 했으면, 구하라는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 현재 자기가 나름대로 뭐 남들이 보기에 인기 있고 돈도 잘 벌고 한데, 왜 내가 좋아했던 남자는 꼭 찌질한 인간이고 결국에 나를 쓰레기 취급을 할까? 나는 그 남자하고 왜 이런 징글징글한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데 내가 어떤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죽어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뻔뻔하게 끝까지 살아야 된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나는 뒤에서 그냥 열심히 도와줬던 쟤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국정농단이에요. 이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한 행위나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달라졌을 때, 그럴 때 아픈 거예요. 그걸 인정을 자기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걸 신체화 정세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만성 위궤양에 시달리거나 요통, 손발이 저리는 거, 두통, 목이 뻣뻣해지고 항상 힘든 거.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의 환자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손발이 항상 저려요. 그리고 허리가 항상 아파요. 그럴 때 왜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물리치료사는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몸만 치료하면 돼요.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요? 물리적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왜냐하면 저 친구 병원에서 일하는 그 물리치료사 분들하고 물어봤거든요. 오늘 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알죠? 그럼 그분들이 어떤 문제로 가지고 치료를 받은지 아세요? 뭐 알죠? 허리 부위가 또는 어깨가, 목이 어떻다고 그러고, 뭐 이 두통이 심하신 분은 그러면 뭐 지압이라도 해주세요. 뭐 그런 분도 있고요. 뭐 이럴 때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뭐라고 참 갸우뚱하는 그런 경우에 열심히 해야죠. 성심성의를 다해서 해야죠. 그럴 때 어떨 때는 본인이 남들이 열심히 누른다고 누르는데 이게 뭔가 기가 안 통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물리적 자극을 신체에 가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신체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증이나 아픔을 어떤 외부의 자극을 통해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마치 해결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물리치료를 받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꿰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압력을 준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마치 이거 한 병만 마시면 온 병이 나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만병통치약의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하시고 있는 일인데 왜 제가 장하게 그걸 설명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뭘 치료하시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치료사 대학 다니면서 배우시고 또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해보신 일이 많으시죠? 그죠? 네. 뭘 치료하나요? 기능 분야를 기능을 치료하고요. 네? 못 움직이는 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못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통증을 조절하고요. 통증을 조절하고 예, 그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라포 형성. 라포 형성. 야, 그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심리치료, 심리상담이 뭡니까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라포 형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재밌는 게 라포 형성한다는 이 말이 언제부터 나온지 혹시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메저머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체면에 걸리게 하고 또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체면에 잘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는 환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분들, 그렇지만 까탈스럽고 신경질인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라포 형성이 잘 돼가지고 하면 치료 효과가 엄청 많고 그런 분들은 대개 이 만성 위궤장에 시달리거나 두통이거나 또는 손발이 저린다는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인데 예민하고 감수성이 있고 상당히 여성적인데 또 그런 분들은 또 까탈스럽게 처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당히 신경질을 많이 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인간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뭐냐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메저머의 그 치료 방식이 나중에는 상당히 그 사람을 마치 목류병 상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편안한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 마치 본인이 앓고 있던 신체의 병이 치료가 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자, 너는 너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 너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문을 외우다가 짠! 뭐 한국 TV에서 보니까 무슨 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레더 선 맞아요. 이게 이제 체면술사들이 하는 그 주문을 그대로 했는데 이것이 1850년에서 1900년 초까지 상당히 유럽에서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당시에 이제 체면술사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는 의사들이 이 만성 질환에 대해서 전혀 치료를 못 해주는데 체면술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만성적으로 아픈 게 치료됐다라고 믿는 이 현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의사들이 대체 이게 대체 무슨 효과로 체면술에 기를 부어넣는다고 기를 받아가지고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무슨 효과로 가지고 이게 있는가? 그거를 상당히 지금 과학의 수준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탐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어요. 체면술사와 그 체면을 받는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아주 밀접한 라포라는 것이 치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 근데 그 당시의 논쟁은 그 치유 효과가 특히 히스테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면을
이 사용했던 샬코라는 아주 유명한 불란서 과학자가 있었고 의사가 있었는데 샬코는 그게 신경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막 했는데 샬코하고 거의 경쟁자라고 하는 또 다른 낭시에 있는 의과대학에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이 신경의 문제나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라포라는 것을 환자라는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마치 본인이 히스테리 상태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됐다라는 설명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분명한 이 변화가 없는데 그 환자는 본인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기능이 향상됐고 나아졌다라고 느끼게 될 때 그것은 라포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최면술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 프로이드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병을 영역을 찾아내고 마음의 병을 사람들의 자기가 억누르고 있었던 또는 기억의 저편에 꼬깃꼬깃 숨겨놨고 있던 거를 숨겨놨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거를 신체적인 다양한 정상으로 표현해놓은 그런 상황까지 있어서 병이 되는 거야. 손발이 마비가 되고 내가 여기가 어디예요? 하면서 발작적인 행동을 하고 뭐 불을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사람은 진짜 뇌에 신경회로가 잘못됐거나 이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의식을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억누르고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이 억누르는 힘이 약했을 때 마치 여러분 밥솥에 김이 팍 하고 넣듯이 그런데 잠금 장치가 안 돼 있으면 펑 하고 터지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프로이드가 본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나름대로 멋있게 정리를 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치료의 기본을 만들어준 거예요.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애들이 행동을 제대로 잘 못하고 애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그럼 우리 같으면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성격이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아이를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대신 읽어주면서 이 아이가 올바른 어른으로 또 어른이 돼도 자기가 어른이라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사람 많죠, 그죠? 저는 지금 뭐 신문에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인간들 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나이 50, 60 대한민국의 지도자인가 거의 애들이 싸워도 이렇게 안 싸울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인간들 전부예요. 이랬을 때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실용적이니까 이거를 말로 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뭐 없나요? 그거를 카운셀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선생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잘 지도하는가. 우리처럼 몽둥이로 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셀프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것이 하나의 주된 서비스 활동으로 존재를 하게 된 게 미국의 경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물리치료가 아주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놀랍게도요. 아마 1960년, 7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물리치료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의사들 입장에서 몸에 단순히 약이나 수술을 아닌 어떤 압력을 통하고 그 근육의 텐션을 해소하고 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은 보통 심신의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자연치유법의 일종으로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시술의 형태로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것이 치유가 된다라는 생각은 1950년대, 60년대 지나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치유를 하는 무엇을 치유하냐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향상시킨다 또는 라포를 형성한다 그 말 자체는 정확하게 물리치료라고 하는 그 치료가 대상이 뭐다라는 것을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조차도 아직 규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심리치료의 대상이 뭘까요? 마음의 아픔이에요. 마음의 아픔인데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부터 이제 대부분의 심리학을 배우고 심리치료 하시는 분도 몰라요. 프로이드는 본인이 매일 접하는 환자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신체적으로 아무런 정상이 손상된 정상도 없고 신경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비가 됐다고 그러고 말도 못한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 통증의 정체가 뭐냐? 이 아픈 거를 뭐라고 규정할 거냐? 그것이 몸의 아픔이 아니라 몸의 아픔은 의사들이 몸을 치료하니까 하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따로 생각해가지고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생각까지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프로이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유럽의 역사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인가요? 따로 떨어져 있나요? 하나예요. 기독교 여러분 성경에 처음 인간이 어떤 존재로 규정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흙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었다 라고 할 때 그 숨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스피릿, 영혼, 소울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그 영혼 소울을 마음이라고 거의 18세기, 19세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아픔이라는 거는 마치 악마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너가 순수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처음에 마음의 병이라는 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프로이드가 많은 경우에는 그 목사들과 그 신부들한테 거의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마음이 병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체에 병이 다양한 정세로 나타난다는 걸 인류에게 최초로 알리고 그 마음의 병은 마음을 그 각각의 사람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것을 의식화해 가지고 내가 말로 하면 속이 확 뻥 뚫리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안 아파요 라고 느끼게 되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프로이드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한 사람. 의사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직업 영역을 2배로 확장해준 엄청난 은인이기도 한 거죠. 내일 방송되는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